오늘 새벽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만을 가로지르는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릿지가 선박 충돌로 무너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항구 운영이 무기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th 소셜이 우회 상장을 통해 공식적으로 뉴욕 증시에 대비한 오늘 주가는 전날보다 16.1% 상승한 5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아침 자신의 트루th 소셜에 올린 게시물에서 후안 머천 판사의 딸 로렌 머천이 민주당 공작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해상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BC 뉴스는 로나 맥데니얼 전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딱 한 번 출연시킨 뒤에 사내에서 강한 항의가 일어나자 그녀를 곧 하차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맥스가 보도했습니다.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은 오늘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국경 횡단의 기록적인 수가 서쪽으로 이동했으며 이는 텍사스가 불법 월경을 막기 위해 직접 문제를 해결한 데 따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컨트리 뮤직 가수인 리 그린우드와 손잡고 미국 건국 문서가 수록된 God Bless the USA 성경을 판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격차를 좁혔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정부 기밀을 폭로하는 위키릭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의 미국 인도와 관련한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인디애나주 서부 웨스트 라피엣에 첨단 반도체 패키지 공장을 건설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에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 보험, 강남일식, 강창성 내과, 신화 스튜디오, 그리고 시스콘이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화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만을 가로지르는 프랜시스 스콧 키 다리가 선박 충돌로 무너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항구 운영이 무기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사고 당시 다리 위를 지나던 차량 여러 대가 강으로 추락했다며 최대 20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했으나 이후 7명이 실종됐다고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테러 정황은 전혀 없다고 밝혔고 오늘 시신 한 구를 발견했으나 아직 나머지 실종자에 대해서는 수색 작업을 벌이는 중입니다. 웨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다리 붕괴와 관련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연방 차원에서의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동부 체서피크만에 위치한 볼티모어항은 대서양과 미국을 연결하는 주요 관문으로 작년 한 해에만 5,200만 톤의 국제 화물을 처리했는데 이는 미국 내 항구 중 9번째로 큰 규모로 금액으로 따지면 8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항구는 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곳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사고로 미국 내 자동차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볼티모어항을 이용하는 자동차 업체는 닛산, 토요타, 제너럴 모터스, 볼보, 제규어, 랜드로버, 폭스바겐 등입니다. 이 사고를 일으킨 컨테이너선 달리는 싱가포르 국적으로 선주는 그레이스 오션이라는 회사며 선박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용선사는 글로벌 해운사인 머스크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선박에는 선원 22명이 타고 있었지만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고 선박이 2015년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이 5회 상장을 통해 공식적으로 뉴욕 증시에 대비한 오늘 주가는 전날보다 16.1% 상승한 5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인 TMTG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니셜을 딴 DJT로 종목 코드를 바꾸고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TMTG 주가는 이날 개장과 동시에 급등하면서 개장 초반에 거래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오전 9시 40분께 거래 재개 직후 전장 대비 59% 폭등한 79.38달러까지로 고점을 높이기도 했으나 장 마감을 앞두고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DJT의 전신인 DWAC 주가는 TMTG와의 합병 절차가 진행되면서 올해 들어서만 232% 급등했습니다. DWAC 주가는 종목명과 종목 코드가 바뀌기 하루 전인 25일에도 35% 급등했습니다. 이 IT 업계에서는 비록 현재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미래 가치를 인정해 주가가 고평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TMTG는 이번 상장을 계기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비롯한 수익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입니다. TMTG의 주가 상승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5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된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뉴욕 맨하탄 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번 재판과 관련된 증인과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 등을 비방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엘빈 브레그 맨하탄지검 검사장은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재판에서도 적으로 규정한 사람을 공격한 전력이 있다면서 재판부에 함구령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함구령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온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 재판 4건 중 11월 대선 전 재판 일정이 확정된 것은 이 사건이 유일합니다. 이번 함구령은 전날 공판에서 머천 판사가 본 재판 일정을 예정대로 4월 15일 시작했다고 결정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머천 판사는 함구령을 내리면서 그의 발언은 위협적이고 선동적이며 폄하하는 내용을 담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아침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물에서 후안 머천 판사의 딸 로렌 머천이 민주당 공작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해상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가 스테파니 클리포드로 알려진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에게 지급한 금액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은폐하기 위해 비즈니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맨하탄 지방검사장 엘빈 브레그로부터 기소된 일명 입막음 사건을 주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매우 훌륭해 보이는 후안 머천 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심각한 트럼프 발작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검증된 트럼프 혐오자라며 즉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한다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트럼프는 또 그에 따른 아담 시프 민주당 전국위원회, 민주당 상원 다수당 팩, 심지어 삐뚤어진 조 바이든과 함께 일하는 초자유 민주당 회사의 고위 간부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의 전 트럼프 오르가니제이션의 CFO인 엘러 와이셸버그를 언급하며 그는 최근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 장기 근속자에 대한 관련 없는 재판의 판사였다면서 이 판사는 그에게 당신이 협조하지 않으면 15년 동안 감옥에 가두겠다고 말하면서 그를 악랄하게 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그는 매우 이례적으로 매우 경미한 범죄로 자백하고 감옥에 갔고 라이커스 교도소에서 4개월을 복역했는데 이번에는 거짓말 혐의로 다시 그를 쫓고 있으며 트럼프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않으면 15년형을 선고하겠다고 다시 협박했다고 말했다면서 그는 망연자실하고 겁에 질려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는 이 나라를 파괴하는 악당들과 깡패들은 나에게 대항할 수 없다며 마녀 사냥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NBC 뉴스는 로나 맥데니얼 전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딱 한 번 출연시킨 뒤에 사내에서 강한 항의가 일어나자 그녀를 곧 하차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맥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NBC는 맥데니얼의 거취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펑뉴스 창립 파트너이자 선임 특파원인 딜런 바이어스는 NBC와 MSNBC 탤런트들의 방송 반란에 따라 방송사가 그녀를 하차시킬 계획이라는 내용의 업데이트를 X에 올렸습니다. 바이어스는 경영진의 세부 사항을 심의 중이며 발표는 보류 중이라면서 한편 맥데니얼은 법률 대리인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맥데니얼이 과거 NBC 방송사에 대해 비판했던 점과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할 때 NBC와 MSNBC의 스타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한편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MSNBC의 최고 인기 스타 레이첼 매도우는 월요일 밤 자신의 MSNBC 쇼에서 맥데니얼의 채용을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마피아처럼 만들어진 사람을 검찰청에서 일하도록 고용하지는 않겠죠. 소매치기를 교통안전국 검사관으로 고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며 강한 어조로 불만을 표했습니다. 방송 전문지 버라이어티는 NBC 경영진이 오늘 만나 방송사에서 맥데니얼의 미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방송사 경영진은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에 대한 분석을 제공할 수 있는 인물을 방송 프로그램에 추가하기 위해 맥데니얼을 고용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상한검, 하한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크릭의 졸리 성형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강창성내과, 신화스튜디오, 그리고 시스콘이 함께합니다. 마샤 블랙번 상원 의원은 오늘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국경 횡단의 기록적인 수가 서쪽으로 이동했으며 이는 텍사스가 불법 월경을 막기 위해 직접 문제를 해결한 데 따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블랙번은 기록적인 조우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들은 서쪽으로 그리고 애리조나로 밀려가고 있다면서 왜냐하면 여기 텍사스와 이글 패스에서 컨테이너, 부표, 면도날 철조망을 설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라며 이글 패스 교차로에서 이동을 정말 늦췄다라고 말했습니다. 블랙번 의원은 임시 장벽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한 텍사스주 이글 패스를 방문해 여러 방송사들과 인터뷰를 갖고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에서 불법 월경이 증가하면서 불법 이주 흐름이 느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궁극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남부 국경을 봉쇄하기 위해 채택한 정책을 행정조치를 통해 복원하는 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조 바이든이 취임 첫 100일 동안 의도적으로 국경을 개방하고 이민법을 약화시키는 94건의 행정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에서 월경이 증가했다고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블랙번 의원은 국경 문제 해결의 열쇠가 돈이 아닌 정책이라고 강조하는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 중 한 명입니다. 이 블랙번 의원은
조 바이든에게 권한이 있다면서 그는 오늘 조치를 취해야만 하고 당신은 건너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멕시코에 머물 것이다. 우리는 당신을 들여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컨트리 뮤직 가수 리 그린우드와 손잡고 미국 건국 문서가 수록된 God Bless the USA 성경을 판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God Bless the USA는 트럼프가 대형 집회에 등장할 때마다 연주되는 것으로 마가 유권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곡 제목입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올린 동영상에서 나의 아주 좋은 친구인 리 그린우드와 God Bless the USA 성경을 홍보하는 데 협력하게 돼 자랑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종교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며 우리는 친신앙적인 콘텐츠를 보호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하나님적인 것은 무엇이든 보호해야 한다. 우리는 광장에서 하나님을 옹호하고 언론이나 좌파 단체가 우리를 침묵시키거나 검열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기독교를 다시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위대한 국가가 될 것으로 되돌려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성경의 본문은 1604년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와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의뢰한 후 1611년 첫 선을 보인 킹 제임스 버전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성경과 함께 미국 헌법, 권리장전, 독립선언문, 충성서약문,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시길이라는 손으로 쓴 합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격차를 좁혔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와 모닝 컨설트가 지난 8일에서 15일 7개 경합주의 유권자 4,9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6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6개 주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개 경합주는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조지아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주에서 격차를 좁혔습니다. 특히 과거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 블루 장벽으로 불리는 위스콘신과 미시간, 펜실베니아에서 선전했습니다. 위스콘신의 경우 지난달 조사에서 바이든이 트럼프의 4%포인트로 뒤처졌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1%포인트 차로 역전했습니다. 네바다에서도 격차가 6%포인트에서 2%포인트로 줄었습니다. 반면 애리조나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바이든이 좀 더 따라붙었지만 여전히 트럼프가 각각 5%포인트와 6%포인트로 앞섰고 조지아에서는 트럼프의 우위가 6%포인트에서 7%포인트로 1%포인트 늘었습니다. 이번 조사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1%포인트입니다. 한편 블룸버그는 이번 조사에서 경합주 유권자들이 이전 조사보다 경제 상황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바이든의 지지율 반등이 일시적인지 앞으로도 지속될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습니다. 7개 경합주 전체를 놓고 보면 양자 대결 지지율은 트럼프 47%, 바이든 43%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기밀을 폭로하는 위킬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의 미국 인도와 관련한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영국 고등법원은 26일 어산지가 영국 정부의 미국 인도 결정에 맞서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이 공정한 재판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오는 5월까지로 결정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5월 20일까지 호주 국적인 어산지가 미국 시민과 동일하게 미국 헌법상 언론의 자유의 권리를 보호받는지 국적을 이유로 재판에서 차별받지 않을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어산지가 최고형인 사형을 피할 수 있는지 명확히 밝히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어산지가 미국으로 인도되면 국가 반역죄 같은 사형까지 가능한 혐의로 기소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를 인도하는 것이 위법이 되기 때문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부분이 보장되지 않으면 어산지에게 미국 인도 결정에 대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인정하고 미국이 이에 대해 소명하면 양측에 이를 다룰 기회를 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인디애나주 서부 웨스트 라피엣에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건설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SK 하이닉스는 이 공장 건설을 위해 $40억 투자하고
2028년 가동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SK 하이닉스 이사회는 조만간 이 결정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장 건설로 800에서 1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연방과 주정부의 세금 인센티브 등 지원이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공장이 들어서는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는 미국 최대 반도체 및 마이크로 전자공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 중 한 곳인 퍼듀 대학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와 인텔 공장이 들어서는 등 반도체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애리조나주도 고려했으나 퍼듀대를 통해 엔지니어 풀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감안해 인디애나주를 최종 선택했다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이 패키징은 웨이퍼 형태로 생산된 반도체를 자르고 전기 배선 등을 연결해 전자기기에 탑재할 수 있는 형태로 조립하는 반도체 생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도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투표는 꼭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한 장의 투표가 밝고 단단한 미래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 모두 투표합시다. 투표하십시오. 투표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지역사를 위해 투표해주세요. 한인동포 여러분, 우리 투표를 합시다. 한인사회를 위해서 투표합시다. 동포들의 유상을 높입시다. 이것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투표합시다.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해주세요. 투표합시다. 반드시 투표합시다. 이 캠페인은 종합건설회사 시스콘 그리고 신화 스튜디오가 함께합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도 감사 인사를 드릴 분이 있어서 먼저 인사드립니다. 텍사스에서 이렇게 또 카드하고요 손편지를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별도로 이렇게 포스트잇 딱 해가지고요, 우리 함께 한국이나 미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멘 해가지고 텍사스 포트워츠의 제 클릭님 보내주셨는데 감사하고요. 홍성구 대표님께 안녕하세요. 적은 돈이지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억세게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토요일 친구와 같이 건국전쟁 이승만 관람하는데 좌석이 없어서 좁은 계단에 앉아보는데 참으로 훌륭한 건국 이승만 대통령께 감사드려요. 자유민주주의 한국의 국민들 정신 차리고 서로 사랑하고 단결해야 하는데 아직도 덜 떨어진 인간들이 있어 가슴 아파요. 나라를 위해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합니다. 제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데 기도해야 합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자동차 보험, 집 보험 너무 많이 올라서 살기 힘들게 됐어요. 홍 대표님이 하신 사업 무럭무럭 번영되기를 빌며 또한 같이 일하는 동료들 건강과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네, 한국과 미국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이제 총선 얼마 안 남았죠. 이번 주부터 27일부터 재외동포 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재외동포는 사전 선거고 또 이제 당 투표만 할 수 있습니다만은 비례대표를 선발하는. 하지만 어쨌든 재외 선거인들도 잊지 마시고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요. 한국에서는 4월 10일 정식으로 총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갈지, 그 원동력이 어디에 주어질지 이것이 좀 판가름이 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선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선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이제 정계가 지금 구도가 개편이 되고 있는 제3지대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계 개편 구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요. 미국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미국은 대통령 선거 올해 치르게 되는데 대통령 선거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지방 선거들 그리고 연방 하원과 연방 상원 선거들도 곳곳에서 다 펼쳐지게 됩니다. 선거가 있는 주들은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꼭 한인 사회 위상을 높이자 뭐 이러한 구태의연한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미국이 올바로 서야 전 세계가 평화로운 질서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무너지면 온 세상이 시끄러워지고요. 저희는 정말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건 아닐지라는 우려를 정말 금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많은 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니까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는 딱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키브리지가 파손됐습니다. 뭐 영화의 한 장면처럼 희한하게 어떻게 뭐 너무 맥없이 그냥 다리가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 그런데 이 소식을 지금 상당히 길게 끌고 갈 모양입니다. 정부가요. 저는 그것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뭐 연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장 뭐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는 있는데 다리가 부서졌다고 항구 자체가 지금 무기한 중단, 운영을 중단하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사태의 본질보다는 왜냐하면 이거 테러 사건도 아니고 그냥 사고일 뿐인데 그러면 빨리 수습을 하면 될 일인데 그냥 뭐 지금 항구 운항을 지금 무기한 중단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것 아닐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지금 이 이슈를 키워서 다른 이슈를 덮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우려가 지금 앞섭니다. 상당히 이 뉴스를 지금 크게 내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잠시 우려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빨리 피해가 복구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실종된 분들 아직 찾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하루속히 실종자들 빨리 구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운 그 트루소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TMTG라는 회사가 우회 상장을 해서 오늘 처음 거래가 됐죠. DJT라는 코드명으로 오늘 나스닥 상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예고해 드린 것처럼 가격이 확 올라가는 것까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40분경에 거의 뭐 $70 선까지 올라갔었습니다만 하지만은 지금 이게 보시다시피 장 마감 1시간 앞두고 그냥 뚝 떨어집니다. 맥없이. 물론 전장에 비교하면은 가격이 올라간 상태로 끝나기는 했습니다만은 근데 가격이 올라간 상태로 끝났다고 그냥 이거 오른 거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긴 하죠.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트루소셜의 주가가 그렇게 마냥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걸 바라지 않을 겁니다. 많은 좌파 인사들이요. 그렇다 보니까 방위 작전들이 많을 것이고요. 특히 과거에 MS 회장이 했던 것처럼 공매도 작전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서로 막 주식 가지고 싸움이 있었던 기억 나시죠? 그다지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근데 똑같은 일이 아마 지금 이 TMTG 주식 가지고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DJT라는 이 주식 코드 자체 이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도널드 존 트럼프라는 개인의 역할이 이 주식 코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것이 회사의 주식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인지도와 지지도가 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거에 반대하는 세력의 그 반대세가 어느 정도인지도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주가 지수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반대 세력을 얼마만큼 극복하고 이겨내느냐를 보여주는 혹은 그 반대 세력에 의해서 침몰하느냐를 보여주는 그러한 주가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이 TMTG의 주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의 인지도, 지지도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그럴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반대하고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이 움직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을 하면 이 주가도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저희가 예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러한 정치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주가가 출렁거릴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종목 자체가 좀 불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지만은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주식을 생각하고 투자해야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등락폭이 워낙에 심하기 때문에 어제 이렇다 오늘 이렇다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계속 공격과 방어와 이런 것들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주가가 될 것이니까요. 결국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주식을 평가해야 될 것이다. 좌익 언론들은 트럼프가 운영해온 그 트루소셜이 지난 2년 동안 계속 적자였다라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2년 동안 계속 적자였던 회사인데 주가가 너무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IT 업종, 특히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 업종에서는요, 현재의 이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보다는 그 기업의 미래 가치가 무엇이냐를 보는 그러한 판단이 훨씬 더 많이 적용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IT 기업들이 엑싯 모델,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몸집을 키우고 나면은 더 큰 회사에다가 판매하는 것으로, 인수합병 시키는 것으로 그것으로 출구 전략을 세우는 경우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미국 IT 업계가 그렇게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요. 결론적으로는 TMTG가 어느 다른 기업한테 인수합병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지금까지는 일단은 그 트위터 같은 메신저 기능에서 시작을 했으나 이제 종합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룹으로 발전을 할 것이고 스트리밍 서비스가 덧붙게 될 것이고요. 이제 OTT가 된다는 이야기죠. 넷플릭스처럼. 그리고 이제 또 발전시키면은 전자상거래도 발전을 시켜서 전자상거래 거래가 이루어지게. 지금 트위터가 X로 이름을 바꾸고 X를 종합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아주 비슷한 모양으로 TMTG도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래 가치를 놓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당장 적자가 난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절하하기에는 좀 섣부른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지금 머천 판사를 보고 계신데요. 머천 판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한테 함구령을 내렸는데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함구령을 내렸던 이유가 공교롭게도 본인의 딸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루소셜에다가 올려놓은 글인데요. 이 머천 판사의 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머천 판사의 딸은 민주당 사람들한테 오래도록 헌신하고 공헌해온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성향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머천 판사도 결국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겁니다. 물론 머천 판사 입장에서는 나는 내 딸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던 내 판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공교롭게도 이해상충이라는 부분에서는 피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재판을 본인이 맞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는 것이 재판관의 양심에 더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일단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죠. 여태까지 함구령을 내렸던 가장 대표적인 판사 이야기하면 앵고론 판사가 떠오르는 것인데요. 결국은 이 머천 판사의 재판 결과도 앵고론 판사의 재판 결과처럼 과도한 잘못된 한쪽으로 기운 판결이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앵고론 판사 같은 경우에는 민사재판이었지만 이 머천 판사가 지금 맡고 있는 거는 형사 재판이어서 이게 유죄 판결이 나오면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좀 피곤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11월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재판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고요. 그런데 하필 여기에서 그런 이해상충 문제가 튀어나왔고 그러자 곧 항구령이 떨어졌다. 순서를 따지면 오늘 아침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해상충이 있다, 딸내미가 이상하다라고 글을 올려놨던 것이고요. 그리고 아침에 그 뒤에 항구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시간 차이를 보아서도 저희 상당히 좀 재판에 우려를 좀 표할 수밖에 없는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번 여론조사는 블룸버그가 주도한 것입니다. 좌편향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고요. 어찌됐건 간에 지금 바이든이 트럼프를 따라잡았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아직 멀었다 합니다. 7개 경합주에서 6개 주에서 바이든이 따라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위스콘신 주에서는 뒤집혔다. 바이든이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스콘신 주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는 어차피 다 바이든이 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 여론조사 오차율 1%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주들에서 벌어진 비율을 보면 오차범위 밖에서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체 종합집계, 리얼 클리어 팔리틱스에서 하고 있는 종합집계를 보아도 트럼프가 지금 경합주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번 여론조사 하나에서 위스콘신이 뒤집혔다라고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여론조사는 양자구도입니다. 양자구도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트럼프가 유리하다, 바이든이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건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제3자 후보군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후보 상당히 지금 영향력이 있고요. 이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끼어들어와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판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바이든 표도 많이 깎아먹고 트럼프 표도 물론 많이 깎아먹습니다만은 바이든과 트럼프의 차이가 더 벌어지면서 트럼프가 이기는 것으로 결론이 나옵니다. 이 케네디 주니어가 끼어들게 되면요. 거기 코넬 웨스트도 마찬가지고 질 스타인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결국에는 다자구도로 가게 되면 트럼프와 바이든의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되고 트럼프가 이기는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좌편향 언론들이 여론조사를 발표할 때 다자구도 발표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고요. 다자구도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3 후보군을 한두 명만 끼어서 다자구도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 대부분은 양자구도로 트럼프 대 바이든의 게임으로 지금 여론조사를 자꾸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비현실적인 여론조사 결과다라는 거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3월 26일 화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